안녕하세요, 트라이입니다. 쿠팡 판매에서 다양한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방식은 이제 쿠팡 와우 멤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을 받으려면 쿠팡 와우 멤버가 돼야 되는데요. 와우 멤버는 대한민국에서 1,700만이나 되는 많은 충성도가 높은 membership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 멤버십 외에 비회원 멤버도 한 700만 되고 와우 멤버가 한 1,700만 정도에서 쿠팡의 활성화 고객은 2,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우 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쿠팡 로켓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비회원도 19,8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로켓 상품을 구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는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이버 도착 보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은 이제 하루 만에 물건을 받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품도 아주 자유롭고요. 반품 때문에 미치긴 하죠. 셀러들은 좀 어떻습니까? 셀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배지, 로켓 그로스는 주황색 배지일 거예요. 근데 로켓 배송은 파란색 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셀러분들은 아무래도 파란색 배지의 로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처음 소팅을 로켓으로만 하고 나서 파란색 배지인지 주황색 배지인지 구분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 셀러들만 배지 색깔에 예민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셀러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 배지든 주황색 배지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이용해서 판매를 해보는 거죠. 많이 하고 셀러한테 이득 남기는 게 우리가 판매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의 차이점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색깔에 관련돼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셀러에게 발주하고 쿠팡 센터에 발주된 입고품을 입고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켓 그로스는 저희가 그 센터에 물건을 넣어놓고 시스템만 이용하는 거고 8일 때마다 정산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또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매입한 물건이다 보니 더 판매를 잘 되기 위해서 노출도를 좀 더 준다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공정위에서도 최근에 PB 상품 관련돼서 더 노출도를 주는 알고리즘을 해서 과징금을 먹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길은 없죠. 셀러 입장에서 보면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 두 가지를 운영하시는 분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셨고, 또는 로켓 배송만 운영하시거나 또는 로켓 그로스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켓 그로스를 운영하시다가 보면 로켓 배송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로켓 배송을 하고 싶을 때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윙에 우리가 가입하고 로켓 그로스 입점만 신청하면 바로 상품을 등록하는 거와 다르게 로켓 배송은 쿠팡 로켓 배송 입점이라는 서플라이 허브에 들어가서 입점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카테고리의 BM들한테 입점 승인 메일이 가는데 그게 대부분 너무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너무 많은 셀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입점 승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입점 승인은 100% 보장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입점 승인할 때 팁들은 있을 겁니다. 로켓 배송의 세 가지 허들에 관련된 거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켓 배송의 입점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입점 자체가 허들인데 이 허들을 풀려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카테고리를 비주류인 카테고리에 입점 신청을 한다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쿠팡에서도 부족한 카테고리의 상품군들의 BM들은 그 상품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뭔가 이제 주력인 카테고리보다는 비주류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 메일, BM의 메일 주소를 아신다 그러면 BM들한테 메일 보내면서 SKU 50가지 이상, 그 다음에 체험단 1개 정도 돌리겠다라고 하시면 입점 승인을 또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점 조건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제 입점이 까다로운데 분들은 입점 승인 요청을 사업자를 여러 개로 해서 다량으로 때려넣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사업자의 100% 입점은 힘들어요. 먼저 이제 윙에서 판매하거나 로켓 그로스를 운영하시다가 게임으로부터 제안을 받으셔서 입점을 하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는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도 한 계정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켓 그로스로 운영을 잘 하시다가 로켓 배송의 입점을 받으셨다고 하면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로켓 배송을 입점해서 신청하시겠다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 또는 법인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 사업자는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사업장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로켓 배송은 단가와 비용에 관련된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크로스와의 차이는, 로켓크로스는 판매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60%의 공급률, 그러니까 10,000원에 6,000원으로 공급을 해야지 되는고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로켓크로스는 1.8%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1.88% 해서 12% 정도의, 통상 10,000원이면 1,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죠, 로켓크로스는. 근데 로켓 배송은 공급률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크로스는 풀피먼트 비용이라고 해서 입출고비 등이, 배송비, 입출고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통 10,000원 기준이면 한 2,200원, 2,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로켓 배송은 매입해 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없고 로켓 크로스는 있겠죠. 이제 반품비하고 보관비가 별도로 발생되잖아요. 한 달 지나면 보관비가 발생되는데, 근데 이제 반품비도 최근에는 이제 세이버팩이라고 해서 99,900원을 내면 반품비라든지 재입고비에 관련된 걸 무료로 하겠다라는 것도 쿠팡의 이제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배송은 반품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지는 않겠죠. 똑같이 이렇게 드실 겁니다. 원가는 2,000원이라고 20%라고 가정했을 때 2,000원일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로켓 그로스의 비용은 총 비용은 5,600원이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켓 배송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600원, 6,000원이면 10,000원 판매 기준으로 보면 사실 별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로켓 그로스나 로켓 배송이 있어서 셀러의 마진폭으로 본다면 4,400원, 4,000원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로켓 배송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어느 정도 특정 금액이라고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3,000만 원, 5,000만 원 월 이상이 되면, 공급이 되면 그 다음에 성장장려금이라는 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성장장려금을 맞추기 위해서 매출 보장을 해주는데, 매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분기 말쯤 6월, 9월, 12월에는 발주량이 크게 늘어요. 예. 그래서 매출을 일부러 맞추고 성장장려금을 뜯어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성장장려금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이제 공급 인하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쿠폰 분담에 관련된 이제 어떤 기획 지원에 들어간다면 셀러와 쿠폰을 반반 분담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지남으로써 단가 인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에 의해서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로켓크로스는 이제 반면에 그렇지는 않죠. 로켓크로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의 통제권이 있어서 바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로켓 배송의 장점이 또 너무 없는 것 같잖아요. 로켓 배송은 아무래도 이제 노출도를 더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같다. 노출의 점수를 좀 더 주는 것 같다. 반품이 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셀러로서 부담이 없는 반품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저는 팔아버렸으니까, 쿠팡에 판매를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드는 비용은 추가로 드는 건 없겠죠. 보는 거는 쿠팡이 이제 셀러로서 판매를 하다 보면 판매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경우에 벌써 한번 팔아버렸기 때문에 쿠팡에 그 재고에 대한 손실이나 분담은 제가 지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 물량을 우리가 월 단위로 발주가 와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발주 오는 거는 1달 안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서가 날아가요. 8월로 넘어가면 발주서가 날아갑니다. 새로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오는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그 달에 넣기 위해서 뭐 발주 타임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발주가 오는 것들은 제대로 그 달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고가 없는 선이라면. 뭐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를 왕창 사다 놓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보면 한두 달 전에 미리 사오고 청산도 어차피 똑같이 그로스하고 2달 뒤에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깔아두는 재고의 운영은 3개월, 4개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그래서 하는 건데, 생산 예측에 관련된 부담은 셀러가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발주가 안 오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판매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광고비 똑같이, 여러분들이 쿠팡에 판매했다 그래도 광고비도 쓰셔야 됩니다. 운영의 이제 허들의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가격 통제권입니다. 처음에 이제 로켓 배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공급률에 따라서 공급가를 맞춰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품의 판매 가격을 변동이 용이하지 않아요. 가격을 올리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 내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내리는 거는 그래도 가능한데 올리는 거는 전혀 올릴 수가 없어요. 새로 등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통제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장난질을 하는 게 이제 네이버에 상품을 매칭해 놓고 네이버 상품을 꺾는다고 하거든요. 예, 꺾어버리면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이 원래 이제 최저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그걸 악용해서 셀러들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매출을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재고 300개를 이런 식으로 떨궜습니다. 보통 금요일날 장난질 BM들이 모니터링 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를 보고 금요일날 가격을 꺾어서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 상품을 10,000원으로 가격을 낮추면 쿠팡의 로켓 배송 상품이 15,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해서 재고를 소진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BM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얼마를 손해봤는데 다시 체험단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옵니다. 체험단은 이제 쿠팡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체험단이라는 핑계로 쿠팡 셀러에게 돈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 통제권도 그렇고 이제 쿠팡에서는 상품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승인도 나기가 어려워요. 승인 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품을 제가 판매해 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담당 BM들한테 그 승인이 돼야지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의 등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많은 상품들과 동일한 상품들을 제한하면 거절이 될 거고 그거보다 높은 단가로 하면 또 거절이 될 거잖아요. 상품 등록을 하다 보면 승인하는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대량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거든요. 대량 프로그램 써가지고 대량으로 등록도 해보는데 보통 100개에 한 20개 정도, 20% 정도의 승인율이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승인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한번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오늘 쿠팡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에 관련된 차이점이라든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브랜딩 로켓 크로스 2기에는 로켓 배송에 관련된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로켓 배송을 입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켓 배송에서 입점하셨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운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승인을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들어가서 대량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내 상품을 가공하는 방법 등 브랜딩 2기에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켓 크로스를 하거나 로켓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 배송과 로켓 크로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로켓 배송이 말도 아니게 가격이 싼 것들이 많잖아요. 그건 보통 가격을 많이 꺾어서 그런 건데 로켓 배송은 단품으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의 반면에 로켓 크로스는 세트라든지 아니면 브랜딩 제품으로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존받을 수가 있어. 상품을 등록만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은 끝났습니다. 등록하는 스킬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로켓 배송이든 크로스든 브랜딩이든 차별화든 그런 것들을 하셔서 오래 판매하시고 이익 보시는 판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치열해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과 접근을 하셔야지 이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